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을 조합해서 실행하거나 나만의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블렌더에서는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방법과 만들어진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더의 템플릿 메뉴에는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예제 코드 중에 오퍼레이터 심플 코드를 열어서 분석해보고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예제 파일이 텍스트 편집기에 열립니다. 헤더의 오른쪽에는 파랗게 켜져 있는 버튼 3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이 버튼들 중에 가장 왼쪽 버튼을 켜면 줄번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켜면 자동 줄바꿈 기능이 켜집니다. 자동 줄바꿈 기능을 켜면 한 줄에 화면의 넓이보다 더 많은 글자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줄에 나머지 글자를 표시합니다. 세 번째 버튼을 켜면 구문 강조 기능이 켜집니다. 이 기능을 켜면 소스 코드를 파이썬 문법에 맞게 강조색으로 표시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도구 패널이 열기 또는 닫기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정과 특정 글자를 찾기 또는 바꾸기 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리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스크립팅을 계속하실 분들은 영상을 보신 후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파이썬 전문 강좌 채널이나 사이트를 통해 좀 더 공부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줄에는 임포트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의 모듈이나 패키지를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모듈이라는 것은 이 파일처럼 파이썬 코드가 기록된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이런 모듈들을 폴더 단위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듈의 묶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모듈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장이 임포트문입니다. 임포트문은 임포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모듈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파일의 확장자인 py는 적을 필요 없이 파일 이름만 쓰면 됩니다. bpy 모듈은 블렌더 파이썬의 기본 모듈로 거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 녹색 글자로 def로 시작하는 문장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시작하는 문장도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모두 함수와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작하는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임포트문처럼 그 외에도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큰 흐름만 본다면 데이터와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자신만의 데이터와 함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데이터는 변수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수로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의 정의에는 2개의 변수와 2개의 함수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if문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판단문입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왼쪽의 name이라는 변수가 오른쪽의 main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equal 기호가 2개 연속으로 있으면 이것은 등호 역할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양쪽의 데이터가 같으면 참, 아니면 거짓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지금 이 형식 그대로 사용되며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 파일처럼 실행했을 때이고 실행 파일처럼 실행하지 않고 임포트문을 통해 외부의 모듈에서 이 파일을 불러온 경우에는 이 문장이 거짓이 됩니다. if문이 참일 때만 아래의 문장이 실행되고 거짓일 때는 아래의 문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헤더에 있는 run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킬 건데 이 경우에도 if문은 참이 되고 아래의 문장들이 실행됩니다. 위쪽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모두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만 있지 실행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if문 아래에 처음 실행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실행문은 register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행문은 위에서 클래스로 정의된 오퍼레이터를 테스트로 한번 실행해보는 문장입니다. 그 위에 한 줄을 보면 샵으로 시작하는 회색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석들은 프로그램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한 메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샵이 나오면 샵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 줄의 모든 문장은 주석 처리됩니다. 첫 번째 실행문인 register 함수가 호출되면 bpy.utils 모듈에 있는 register_class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작성한 오퍼레이터 클래스를 블렌더에 등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오퍼레이터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인수로 새로 정의한 오퍼레이터 클래스의 이름을 전달하면 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onRegister 함수는 반대로 등록된 클래스를 등록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함수는 정의만 되어 있고 실행되는 곳이 없는데 register 함수와 onRegister 함수는 애드온으로 설치되면 애드온이 활성화될 때와 비활성화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지금은 애드온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직접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register 함수만 직접 호출하였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한 문장을 보면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를 만들려면 bpy.types 모듈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에서 클래스 이름 오른쪽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함수를 정의하는 문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문장에서는 괄호 안에 사용할 매개 변수를 적어두지만 클래스를 정의하는 문장에서는 괄호 안에 상속받을 기본 클래스의 이름을 표기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을 클래스라면 클래스의 이름만 표기하여도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기본 클래스에서 정의된 변수와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상속받지 않은 자신만의 변수와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함수를 재정의해서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for 함수와 execute 함수 둘 다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수인 bl_idName과 bl_label은 기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인데 이 변수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bl_idName은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와 구분짓기 위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값은 문자열의 값을 가지는데 형식을 보면 카테고리.operator의 이름의 형식을 가집니다. bl_label은 오퍼레이터를 검색할 때 검색창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3D 뷰포트에서 단축키 F3을 누르면 등록된 오퍼레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bl_label에 대입한 문자열이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이 변수들 이외에도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들이 많지만 이것처럼 값을 다시 할당하지 않으면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for 함수는 이 오퍼레이터를 실행할 때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오퍼레이터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오퍼레이터를 텍스트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메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for 함수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return 문장 하나입니다. return문은 특정 값을 반환하는 문장인데 여기서는 return문 다음 내용이 참이면 true를 반환하고 거짓이면 false를 반환합니다. false를 반환하면 오퍼레이터의 실제 기능이 들어있는 execute 함수는 호출되지 않고 오퍼레이터를 종료합니다. return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활성 오브젝트가 none이 아니면 참을, none이면 거짓을 반환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context는 현재의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ontext.active_object는 현재의 활성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isNot은 판단문에 사용되는 연산자로 왼쪽에 있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는 값과 다르면 참을, 같으면 거짓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none이라는 값을 사용했는데 none은 오브젝트가 없는 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활성 오브젝트가 없음이 아닐 때만 참을 반환하고 오퍼레이터가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오퍼레이터의 기능이 담겨있는 execute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execute 함수는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면 실행 즉시 수행할 작업들을 모두 수행하고 결과를 얻은 후 오퍼레이터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G키를 눌러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때는 즉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을 계속 처리하다가 좌클릭을 하거나 엔터키를 치면 이동을 확정하고 오퍼레이터를 종료합니다.
이것처럼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동안 오퍼레이터를 종료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행 즉시 결과를 도출하고 오퍼레이터를 종료하는 기능에만 execut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의 내용을 보면 위에서 정의된 m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한 다음 return 문으로 finished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main이라는 함수는 이름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main 함수가 프로그램의 진입점을 나타내는 특수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냥 파일의 첫 줄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진입점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main 함수의 내용을 보면 for로 시작하는 반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문은 어떤 명령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 중에 하나입니다. context.scene.object는 현재의 장면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를 뜻하며 이 오브젝트의 숫자만큼 반복됩니다. for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의 묶음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만큼 아래에 있는 for의 본문을 반복합니다. 반복이 될 때마다 데이터 묶음에 포함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in 앞에 있는 개별 요소를 받을 변수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for의 본문에서 개별 요소마다 적용할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금 수행하는 작업은 프린트문을 호출해서 개별 요소인 오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출력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을 run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 실행시키면 위에서 정의한 오퍼레이터 클래스를 테스트로 한번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F3을 눌러 사용자가 선택해서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로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bpy.ops에서 ops는 블렌더에 등록된 오퍼레이터를 관리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여기서 등록된 오퍼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 오퍼레이터 클래스에서 정의된 bl_idname의 값으로 접근합니다. bpy.ops 다음에 bl_idname을 적어주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해당 오퍼레이터가 실행됩니다. 이것은 스크립트에서 오퍼레이터를 실행시키는 기본적인 형식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run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면 왼쪽 아래의 info 편집기에 run 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register 함수가 호출되어 새로 만든 오퍼레이터가 등록되었고 이 오퍼레이터를 테스트로 한번 실행하였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실행되면 장면의 모든 오브젝트의 정보가 하나씩 프린트문으로 출력되는데 이것은 시스템 콘솔에 글자가 출력됩니다. 시스템 콘솔을 열어보면 다른 애드온들이 출력한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의 세 줄이 방금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면서 출력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면에 포함된 3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출력된 것입니다. 시스템 콘솔 창을 닫고 장면에 오브젝트 하나를 더 추가한 뒤에 오퍼레이터를 실행하고 다시 시스템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검색창에서 bl_label에 입력한 글자의 일부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해서 해당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해당 항목을 좌클릭하면 오퍼레이터가 실행됩니다. 이제 시스템 콘솔 창을 다시 열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본 내용 뒤에 새로 오브젝트 4개의 정보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프린트 함수는 인수로 전달된 내용을 시스템 콘솔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샘플 스크립트를 대충이지만 전부 훑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 오퍼레이터를 만들 때는 이 파일의 내용을 복사한 뒤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만들면 됩니다. 이 중에 자신만의 오퍼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터 클래스의 이름을 자신만의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bl_idname도 다른 오퍼레이터들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이름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bl_label은 중복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오퍼레이터들과 구분이 되도록 바꿔줍니다. 바꾼 클래스의 이름을 복사해서 register_class 함수와 unregister_class 함수의 인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bl_idname을 복사해서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는 코드를 바꿔주면 되는데 실제 이 테스트로 실행되는 코드는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오퍼레이터의 작업 내용이 들어있는 메인 함수의 내용만 바꿔주면 완전히 내가 만든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코드로 작성할 건데 선택된 활성 오브젝트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반복문인 for문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 문장에서 context.object는 context.active_object와 같습니다. 여기서 새 연산자인 플러스 이퀄 연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이퀄 연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의 변수에 오른쪽의 데이터를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이퀄 연산자는 왼쪽의 변수의 값에 오른쪽의 데이터를 더한 뒤에 그 결과값을 왼쪽의 변수에 다시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를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선택된 활성 오브젝트의 X좌표에 1을 더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모두 수정되었으니 이제 Run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 수정된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F3을 눌러 수정된 오퍼레이터를 검색해서 실행하면 오퍼레이터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퍼레이터를 작동시킬 때 메뉴를 이용하거나 혹은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또는 패널에 배치된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에는 그것과 관련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오퍼레이터 검색창을 이용해야 합니다. 메뉴에 등록하거나 단축키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은 다음에 알아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